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세계가 더 불안해지면 미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금리는 더 오른다는 얘긴데. 한국 방산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기는 높아요. 근데 아무런 실적 베이스가 없는 유럽 업체들에 비해서 보신다면 여전히 싸거든요. 저 방산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보면 국방비를 대폭 감축해야 이 정부 지출의 실질적인 감소가 가능하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긴장도 완화되고 러시아 쪽에 긴장도 완화되고 동북아 쪽에 긴장도 완화된다면 방산 업종의 장밋빛 미래가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하셨던 그런 시나리오가 성립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통제권이라고 할까요? 세계 경찰의 역할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전비를 줄일 수 있다. 이건 성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많은 분쟁 지역을 사전적으로 미국이 지금까지는 통제를 해왔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약간은 좀 신고립주의로 가는 와중에 글로벌리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쟁들을 막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분쟁도 그렇지만 과거에 미국이었다면은 미리 그거를 알고 그리고 미리 그거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게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적인 분쟁이 만약에 지금처럼 트럼프의 스탠스라면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 섹터에서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보는 그 논리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세계는 더 불안해지겠네요. 네, 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채권하시는 근데 또 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이 글로벌 정치가 또 불안하고 그거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니까 결국 불안해서 결국 군비를 늘리면 생산은 더 되는 거니까 경제는 숫자상으로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모든 게 다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마찰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미국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대다수 유럽이나 캐나다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군대를 강화시켜서 자주국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스탠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정치나 군사적으로 약간씩 후퇴하게 된다면 결국 이런 좀 불안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싸움 잘하는 한 명이 모든 걸 이제 통제했다면 이제는 걔가 없어지니까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군웅할거의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세계가 더 불안해지면 결국 미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금리는 더 오른다는 얘긴데. 사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채 보유하고 있는 예전에 주요 국가들이 다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통화 정책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전략적인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채권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미국채 금리가 여기서 그냥 멈출 수 있을까? 5% 이상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미국채를 이제 중국도 안 사고 일본도 이제 살 여력이 많이 없어지면 미국채가 6% 가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6%의 미국채 금리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근데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이 아니면 이제 우리는 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이나 이런 데 채권에 다시 할 수도 있고요. 한국 주식에도 사실 조선 방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IT가 약간 좀 부진하긴 한데 저희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섹터들 중에도 내수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닭을 만드는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이제 수출이 예수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갖고 글로벌리 확장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를 좀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한국에 들어오는 의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연간 한 60-70%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내수만 대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국인들을 이제 실제 이제 매출로 발생시키고 향후에는 현지 시장에 직진출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한국이 시장 전체의 그 템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제일 큰 화두가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전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이 채권의 현물과 선물을 뭐 두루두루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전월 말 대비해서 금리가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만큼 크게 급등을 하지 않은 저변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매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매수를 해서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늘리는 건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많이 산다라는 얘기는 원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 전망에 대해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그닥 비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살만한 채권이 우리나라 채권 외 하는 이제 국채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채권이 못난이들 중에서 제일 예쁜 채권이라고. 그래서 뭐 못난이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뭐 일단은 미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분명히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아시아 지역 중에서 살 수 있는 채권은 사실상 뭐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뭐 들어온 게 아닐까. 그래서 반사 수혜를 못난이 중에 가장 이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그렇게 얻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안 좋다는 얘기는 좀 들리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또 보면 뭐 긍정적인 요인들은 또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일부 섹터, 그다음에 이제 국채라는 이제 전체적인 큰 이 자산군을 볼 때는 한국 자본시장의 뭐 변화들이 그래도 감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반기 계속 갈수록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